여의도 얘기했으면 이제 용산 얘기도 좀 해봐야겠죠.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이제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5명에게 유공자 증서를 수여한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 김건희 여사의 공식 비공식 행보가 늘면서 대통령실이 일정 전담 인력을 꾸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슈를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바로 시작을 좀 하게 되면 북한이 오늘 오전에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무려 8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차장님, 네. 이렇게까지 많이 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금 NSC가 이제 열려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당초 있었던 비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용산 집무실로 지금 출근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북한의 도발은 너무 이제 우리 그 도발이 횟수가 잦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 뭐 늘상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무뎌지고 있습니다. 네, 약간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도발이 동해상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향하면 바로 이게 준전지 상태 유사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북미 대화 재개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했던 이 북한 지도부의 기대가 좀 무너진 측면이 있고요. 또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고자 하는 시도, 몸부림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것이 대결로 가자라는 어떤 그 강력한 도발 의지가 담겨 있는 도발이라기보다는 북한 나를 좀 봐달라, 우리와 좀 그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을 대화에 대한 의지가 숨겨 있는 이 도발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안보 당국에서는 대비는 철저히 하되 대화 의지가 과연 담겨 있는 것인지 이걸 가려내서 아마 그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가 핵 항모까지 동원된 이 항공모함까지 동원된 이 연합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 뭔가 반발해서 이 뭔가 의견을 개진하고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여러 발 발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 김건희 여사와 한강변에서 이 플로깅이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던데 뭐 플로카업이라고 이제 스웨덴어에서 이게 쓰레기를 뭐 이삭을 줍다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하는 그런 뭐 비공식 행사를 좀 가지려고 하다가 관련 소식을 듣고 52분 만에 이 용산 집무실에 도착을 했다는 그런 소식까지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현충일이고 첫 추념식이 열리게 될 텐데요. 대변인님, 이제 이 예. 자리에서 제주도에서 지난 4월에 발생했던 헬기 추락 사고 유족분에게 이제 유공자 증서를 수여를 직접 한다라고 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는 6일 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에 제주 해상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안타깝게도 발생했습니다. 그 추락 사고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해경항공대원 유족 등에게 네.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실천하고자 이러한 방안을 모색했다라고 하고, 사실 이전 정부에서 어떤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라든지 서해 수호의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조금 있었는데, 저는 이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향후에 들어서는 어떤 정부든 이런 어떤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희생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정파를 떠나서 이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저희가 뭐 그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일 날 그 행보 다들 사진으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청와대에 공개된 청와대를 찾은 모습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 의상에 되게 관심이 많이 쏠렸어요. 이 천안함 이 모자, 티셔츠를 착용을 해서 일각에서는 이것을 나도 샀다, 뭐 재입고 해달라 이러면서 품절 대란이 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좀 기억에 나더라고요. 이 대선 출정식 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이제 보도가 쏟아졌을 때 이 천안함 모자를 쓰고 나타나서 측근들과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들 저희가 그 전에 일주일 전쯤에 아마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앙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니까요. 이제 입는 옷 하나, 뭐 모자 하나, 티셔츠 하나도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관심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보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다 메시지화 되는 것일 텐데요. 특히 이 안보를 강조하는 행보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어떤 대북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안보 이런 부분을 본인이 좀 많이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네. 같은 결이 같은 행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의 뭐 대북 정책이라든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또 그 반문 정서로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대통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히 저런 안보와 관련된 강조하는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다만 뭐 한 가지 더 좀 추가해줬으면 좋겠는 것은 꼭 안보뿐만이 아니라 네. 또 사회적 약자라든지 네. 또 우리나라에 또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꼭 안보 말고도 다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엔 다른 번에는 뭐 티셔츠나 이런 것도 좀 다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티셔츠 입어주셔도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용산 대통령실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청와대 시대는 종료가 되고 대통령실 시대가 개막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름을 다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가 좀 종합이 됐다라고 해요. 5개인데 국민의 집, 또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이렇게 5가지 후보를 지금 공개를 했고요. 이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최종 이름을 선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차장님. 네. 뭐 차장님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가는 이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홍앵커는 뭐가 마음에 드세요? 아, 좀 고민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네. 그래도 후보자가 정해진 것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국민들의 이제 다양한 그 제안을 받아서 이제 5개로 압축을 한 건데 아마 저희 이름 중에 이제 하나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 최종 결정은 이 6월 3일부터 지금 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 여론을 수렴한 후에 이제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예. 아마 국민의 집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국민의 집. 해봅니다. 언급이 국민의 한번 힘과도 됐던 뭔가 네. 이름. 왜냐하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 외국 외신과 인터뷰를 인터뷰 때 하면서 얘기를 했죠. 피플스 하우스라고 이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고 피플스 하우스를 이제 한국말로 바꾸면 국민의 집이 되고요. 또 그리고 피플스 하우스는 이제 영어로도 약자로 PH가 되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제 블루 하우스의 약자 BH라고 했었는데 PH로 그러니까 BH가 PH로 좀 바뀐다. 과거에는 구중 궁궐에 있는 이 청와대였지만 이제는 국민 속에 있는 이 피플스 하우스로 바뀐다.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마 국민의 집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만약에 국민의 집으로 결정되면 야당은 상당히 좀 반발할 것 같아요. 왜요? 국민의 힘, 국민의 집 뭔가 좀 약간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관이 돼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긴 네. 한데요. 어쨌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최종 결과는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뭐 청와대 그 향수 때문인지 용화대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드래곤 하우스가 어떨까? 드래곤 하우스. 네, 그러니까 용산 용이 사는 집. 네. 근데 이제 그 드래곤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괴수 부정적인 느낌이죠? 그렇죠. 부정적인 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드래곤 하우스는 배제가 된 것 같고요. 피플스 하우스는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감을 떠나서 의미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뭐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지금도 선호도 조사 중이군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또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 패션, 항상 이 의상이 굉장히 화제가 돼 있었는데요. 일부 진영에서 친야 뭐 성향이라고 분류가 되는 이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 이 자켓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노란색 이 체크무늬 자켓을 두고 이게 명품 D사의 재킷인데 국내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D사 측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협찬한 것이 아니고 이 김 여사가 직접 이제 구매를 많이 해왔던 이 강남 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패션에 관심도 많이 쏠리는 것도 확실한데 그에 따라서 논란도 굉장히 많이 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이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패션이라든지 각종 뭐 어디를 가시는지 뭐 어떤 머리 스타일을 했는지 모두가 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화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이게 국민 탓은 절대 아닐 텐데 다만 김건희 여사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긴 할 겁니다. 어떤 옷을 입는지 특히 이제 처음에 취임식이나 이런 처음 초기 행보에서는 어떤 소상공인들의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그게 또 이제 미담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명품 D사의 재킷이라든지 뭐 셔츠라든지 또 운동화를 신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요. 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저 노란색 재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의혹들이 있었냐면 저게 이제 한국 매장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VIP들한테는 네. 따로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D사로부터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들이 나온 것이죠. 이제 그런 의혹 속에서 가장 이제 곤혹스러웠던 것은 어떻게 본다면 그 패션 업체였던 D사였을 것입니다. 네. 중간에 껴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을 텐데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한국 매장에 들어와 있고 이제 강남 매장에서 구매를 했다라고 확인이 됐으니까요. 이제 저 어떤 김건희 여사의 옷, 저 노란 자켓에 대한 어떤 진실 공방은 이쯤에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로서는 앞으로는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던 그 조용한 내조, 그 기조 하에서 좀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나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보에 좀 나서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조용한 내조를 약속을 했다고 해도 이제 행보 하나하나 워낙에 이목인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뭐 논란이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영부인이라는 그런 호칭도 과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인력 배치나 이런 거를 좀 기존보다는 좀 작게 가져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그러면은 앞으로 뭐 제2부속실을 다시 살리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를 도울 인력 배치 팀 같은 게 구성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의 좀 구체적인 말을 더 인용해 보면 사실 별도의 팀을 만드는 것을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의 어떤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지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제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어떤 팀이든지 아니면 인력이든지 분명히 필요할 것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집무실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때 집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이고 네. 문제시 삼지 않아야 하지만 이것이 유출되는 과정이 팬클럽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것은 어떤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를 보좌해줄 인력의 문제가 있지 않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비판들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와 연장선상에서 어떤 옷 논란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뭐 팀을 꾸리든지 인력을 꾸리든지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보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은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원칙은 그 김건희 여사께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원튼 원치 않든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거나 또는 외국 그 정상 부부가 우리나라 초청으로 이 국빈 방문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의전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분이라는 호칭 대신 대통령 배우자라는 뭐 일반 명사를 쓴다면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의전 또는 행사와 관련된 소통을 하는 그 전담 직원은 좀 필요해 네.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 정도는 아마 다 네. 용인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비공식적으로 자꾸 사진과 동선과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은 오히려 이거 좀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거든요. 관리되지 않고 통제되지 네. 않는 상황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 위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배우자도 뭐 경호 대상자니까요. 얼마 전에 또 경호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가포 경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활동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이 담당자를 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특수활동비 말고 정부 예산 내에서 지원도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 합법적으로 지원이 되면 나중에 그건 감사나 아니면 국회 네. 국정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이 되거든요. 네. 대통령 배우자 개인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국가 행사에서 배우자가 역할이 있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지급을 했다. 이런 근거가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조용한 내조도 좋지만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이 그 심사숙고해서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고 이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순서로 대통령 취임 한 달을 앞두고 대통령 내외 관련 이슈들 짚어봤고요.